화장품, 의료 미용 하나, 그 다음에 음식료 쪽 하나, 그리고 엔터. 오늘은 이 K컬처의 대표 주자 이 세 가지 섹터 중에 저의 생각으로는 의료, 미용, 화장품 쪽이 가장 분석하기도 쉽고 돈 벌기도 쉽다,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, 요즘 엔터주 때문에 이제 고생하신 분들이 꽤 있을 텐데, 이 엔터주는 제가 생각할 때 그 한계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가장 돈 벌기 쉬운 구간이, 그러니까 아이돌을 예로 들면 아직 스타가 아닌데 이제 갑자기 스타가 되었을 때 정말 이제 회사의 매출도 그렇고 순이익도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커지게 되는데, 그 이후에 이제 공백과 이제 다시 활동을 반복하게 되는데, 그러한 상황에서 스타가 돼버리면 그 다음에는 이제 계약금도 커지고, 그리고 그 매출 대비로 스타가 가져가는 비중도 훨씬 커지게 됩니다. 그래서 전체적인 매출 크기는 당연히 커지겠지만, 뭐 워낙 다양한 방면으로 이제 매출이 나오잖아요. 그 하나의 RP가 있으면 뭐 굿즈도 팔고 공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요즘은 정말 많이 하니까, 그래서 그런 면에서 분명히 매출은 늘지만 회사의 기대 이익의 어떤 속도, 증가 속도는 생각보다는 빠르지 않을 수 있다, 이런 점을 좀 유념을 하셔야 되고, 또 하나는 스타는 이게 좀 안타깝지만 당연한 일인데, 나이가 들잖아요. 그러면 우리가 손흥민 선수, 운동선수로 예로 들더라도 이게 나이가 들면 나중에 계약금 뭐 이적료 이런 것도 계속 싸지잖아요. 그 이유가 이제 그거죠. 지금 당장 잘하는 건 알겠는데 나중에 과연 몇 년이나 더 지금처럼 잘할 수 있을까,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, 사업적으로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엔터주가 가지고 있는 좀 어려움이 있다. 그 음식료는 반면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한 3, 4년 사이에는 거의 삼양식품의 독주죠. 왜냐하면 음식료 섹터가 정말로 그 주가도 오르고 시가총액이 커지려면 해외 매출이 아주 필수적입니다. 근데 이미 예전에 뭐 오리온이라던가 이렇게 과자도 한번 해외로 갔었고, 그 다음에 뭐 CJ 비비고도 한번 갔었고 뭐 이랬지만 좀 다 어려운 섹터죠. 이게 꾸준하게 계속 팔려나가기엔. 근데 이 라면이라는 거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기도 싫고, 또 이 K컬처에서 이 매운맛이라는 게, 불닭볶음면 매운맛이라는 게 꽤 의미가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한두 국가 몇몇 나라에 수출되는 게 아니라 정말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음식료 업종 중에 시가총액이 거의 제일 큰 기업이 되어버린 거죠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런 갑자기 이런 스타가 되는 기업이 나올 수도 있지만, 또 지금 이제 생각해보면 여기까지 오르고 나서 여기서 과연 오를 수 있을까, 더 오를 수 있을까, 이런 고민도 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음식료 섹터도 어떤 인기 있는 스타가 나오면, 제품 중에 스타가 나오면 어느 순간 좀 한계가 있고, 그 다음에는 새로운 스타가 될 또 먹거리를 찾아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.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음식료 섹터와 엔터 섹터가 가지고 있는 좀 어려움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반면에 이 화장품, 의료, 미용 쪽은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중국으로 기초 화장품 정도로 수출하면서 이제 인기가 한번 있었고, 그 이후에 한동안 이제 뭐 거의 몇 분의 1 토막씩 빠졌었죠, 화장품이. 근데 그 이후로 달바 글로벌의 뭐 미스트라던가, 그 다음에 요즘 선크림 얘기 많이 나오는데 선크림이라든가 이제 뭐 아이크림, 뭐 그리고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뭐 파마리서치의 뭐 그런 피부를 좋게 하는 그런 것들, 그 다음에 뭐 레이저 뭐 이런 쪽으로 예전보다 훨씬 고도화된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들이 이제 많이 인기를 얻게 된 거죠, 최근에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K컬처, 우리나라 또 연예인들 또 얼마나 이쁘고 잘생겼습니까? 그러니까 K컬처하고 이게 맞물리면서 이제 여러 나라에서 이제 인기를 얻게 된 거고, 그런 부분이 또 수출을 하기가 상당히 용이합니다. 예를 들면 음식료 업종은 뭐 어디 외국에서 만든다 그러면 공장을 짓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. 지금 노을이 장난이 아닙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래서 제 성향에 맞게 뭐 ODM 하고 그런 한국콜마 이런 거 얼마나 쉽습니까? 그냥 계속 찍어내면 되는데, 공장에서. 그래서 그런 섹터가 공부하기도 좋고 분석하기도 좋고, 그런 면을 어떤 트렌드를 분석하기도 좋고, 해외 수출 자료를 보기도 되게 좋습니다. 해외에서는, 우리나라는 뭐 선크림을 여자분들은 뭐 거의 100% 바르고 남자분들도 꽤 많이 바르잖아요. 근데 뭐 70, 80% 바른다고 하던데, 해외에서는 뭐 10%, 15%밖에 바르지 않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만약에 50%, 60%까지 이제 선크림을 바르게 되고,
저도 요즘 뭐 미스트를 가끔 뿌리는데 미스트도 많이 사용하게 되고 아이크림도 바르고 이 확장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화장품 섹터가 가지는 장점이 아주 뚜렷하게 있다. 그래서 혹시 이 소비재 기업도 공부해서 내 포트폴리오에 하나 추가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공부를 해서 뭐 최근에는 뭐 APR도 있고 뭐 동국제약도 있고 이런 의료기기 만드는 쪽도 있고 뭐 달바글로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스트랑 해가지고 다 화장품 잘 팔고 있고 이렇게 공부를 해서 분석을 해서 매출 추이를 봐가면서 투자하는 것도 제가 볼 때 소비재에서는 상당히 좋은 투자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. 한번 다 비싸지 않으니까 써보시는 것도 괜찮죠. 뭐 써보고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? 소비재 투자에 있어서.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제가 그런 내용을 다루어 보습니다. 합정에 다 왔더니 지금 저 양화대교 쪽으로 노을이 져가지고 지금 약간 화면이 뿌연데 아무튼 그런 거 유념하셔서 투자해 보시면 소비재 쪽으로도 여러분이 원하시는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상 주식은 김하백의 김하백이었습니다.